자, 맨유 K리그2로 한번 와라. 와서 광주랑 부산이랑 한번 붙어보자. 자, 전반전은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첼시 같은 경우에 케파 나왔고요, 알론소가 나왔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는 에메르송 팔미에리가 선발로 나왔었죠. 다비드 루이즈, 그 다음에 리디거가 부상이기 때문에 크리스텐센, 오른쪽에는 아스필리쿠에타, 조르지뉴, 캉테, 코바치치, 아자르, 이과인, 페드로고요. 그 다음에 왓포드는 이번 시즌에 다들 아시겠지만 그라샤 감독이 굉장히 빡세게 팀을 만들었습니다. 말라가의 감독을 했을 때도 나름의 스타일이 있었는데, 이 팀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피지컬 수준이 다 좋아요. 그런데 피지컬 수준이 좋은 이 몇몇 선수들 사이에 굉장히 테크니컬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 찰로바, 두크레, 그 다음에 디니, 피지컬 쩔죠. 딱 봐도 카스카트, 홀레바스, 페메니아, 마리아파 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윌 휴즈처럼 속도가 좋은 선수, 그 다음에 데울로페우, 바르셀로나 출신이죠. 제가 아까 중계 중에도 얘기했지만 이 선수를 보면 에버튼이나 왓포드 때 좋지 않은 모습이 딱 보면 그래, 네가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서 이 적응을 못했지. 그런데 잘 되는 날 보면 그래, 너가 괜히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기복있지만 되는 날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플레이를 하는 선수입니다. 개인 전술로 수비수를 두세 명을 그냥 다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고, 페레이라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유벤투스 찍었던 선수 아니에요.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하는 팀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디니, 두쿠레 이런 선수들이 중원장악에 힘을 많이 써주는데, 그 와중에 포인트 있는 이 속도와 기술이 있는 선수들이 득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하는데 부담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선수입니다. 캉테가 이른 시간에 10분 만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갔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걸어나가는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심한 햄스트링은 아니겠지만, 햄스트링 부상 자체가 최소 2주, 길면 한 달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돌아오는 주에 펼쳐지는 프랑크푸르트랑 유로파리그 2차전은 못 나올 가능성이 크고, 리그 마지막 경기의 최종전에도 못 나올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상태가 심각하면 유로파리그 결승에도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결승에 나간다는 전제 아래, 이거는 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캉테가 나가고 러프터치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주도권을 완전히 이 왓포드가 쥐고 갔죠. 자, 그 상황에서 첼시는 아자르를 필두로 해서 개인 전술로 공격을 풀어가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고, 아자르는 또 텔레그래프의 맨너, 첼시 전문 기자가 이 아자르가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펼치는 마지막 홈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아자르의 레알 마드리드 행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데울로페우나 아니면 디니, 그리고 페레이라, 두쿠레 이런 선수들이, 왓포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역습과 중원 장악 이후에 공격을 하면서 첼시를 위협을 했는데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요. 자, 이제 문제는 얘입니다. 이과인. 자, 이과인에 대해서 사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임대해서 데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과인 대단한 공격수였죠. 레알 마드리드를 찍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 다 이미 히든풋볼이나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지만 이거 스텝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자, 레알 마드리드에서 좋았어요. 22골, 이게 리그골이거든요. 27골. 이때는 좀 출장 수가 좀 적긴 했습니다. 아무튼 10골, 다시 22골. 결국에 레알 마드리드는 벤제마를 선택을 하면서 나폴리로 이적을 합니다. 이때가 쌀이랑 정점을 찍었을 때였죠. 35경기 36골. 그리고 유벤투스에서 좋아요. 그런데 17, 18 시즌부터 이과인은 골수가 현격히 줄어듭니다. 16골. 그리고 밀란에 임대 갔을 때 15경기 6골. 그리고 이때 6골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득점 기록이 끊겨 있었어요. 그리고 첼시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과인의 이 사리 감독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얘기 많이 하죠. EPL의 어떤 수비에 적응하기 어렵다. 그것도 맞아. 그런데 개인의 폼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감안을 해야 된다. 경기력 자체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리그가 변했고 EPL 수비 빡센 거 다 알고 이러니까 이과인은 다음 시즌에 설사 임대 연장을 할지 아니면 완전 영입을 할지 모르겠지만 잘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게 된지도 몰라요. 이미. 왜냐하면 나이가 보세요. 88인가요? 이과인이? 87인가요? 나이 많아. 이거 나보다 2살 동생이면 이거 나이 이제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이과인을 마냥 믿을 수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감독들이 지루를 선발로 쓰지 않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루가 되게 좋은 공격수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특유의 중요한 순간에 결정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거나 기동성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서브일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선수인 건 맞는데, 아자르나 페드로 같은 좋은 이선 자원이 있다면
저는 지루를 이용을 해서 확실하게 그냥 이선 자원에게 더 뿌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뭐 어쨌거나 네. 뭐 그거는 사리의 선택이니까 그거는 감독이 알아서 할 문제고, 이과인은 다음 시즌에도 만약에 첼시에 남는다는 전제 아래 잘한다는 보장은 할 수 없는 선수다. 자, 이제 후반전에 첼시가 경기를 어떻게 진행해 갈지 깡태가 없는 상황에서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첼시, 왓포드 있고 지금 허더스필드, 맨유가 동시에 진행 중인데, 허더스필드 강등이 확정된 팀이기 때문에 맨유는 그것도 못 이기면 접시물에 꼭 박아야죠. 그리고 아스날 브라이튼전, 그리고 화요일에 있을 맨시티 레스터전에 따라서 최종전에서 우승 경쟁, 챔스 티켓 경쟁 마지막 라운드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후반전 보고 오겠습니다. 자, 첼시 경기는 전반전의 양상과 전혀 다르게 후반전에 대단한 선방이 아니죠. 대단한 선전을 보여주면서 3대 0으로 완벽하게 끝을 냈습니다. 러프터치크를 비롯해서 다비드 루이즈, 그리고 이과인의 마지막 센스 있는 골까지 3골이 몰아져서 나왔는데, 이 왓포드의 고질적인 문제가 올드 트래포드 원정 갔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경기를 굉장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파이널 서드에서 마지막 세밀함이랑 마지막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타이밍이 오고 그리고 기회를 잡았는데 그 골을 득점하지 못하면서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 경기에서는 러프터치크의 어떤 피지컬 때문에 순간적으로 찰로바, 첼시 출신이죠. 찰로바랑 매치업이 되는데 러프터치크가 이겨내서 헤더골을 박아넣었고, 그 다음에 다비드 루이즈는 돌아 들어오는 과정에서 마리아파가 전혀 이 돌아 들어오는 루이즈를 체크 못하면서 몇 분 되지 않아서 곧바로 또 꽂아 넣었고, 그 다음에 이과인의 득점은 뭐 이과인이 아무리 저희가 전반 끝나고 리뷰했을 때 폼이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순간순간 클래스가 남아있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공격을 마무리해 넣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뭐 마지막에 왓포드한테 기회가 조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회하는 골은 나오지 않고 3대 0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렇게 되면 첼시는 굉장히 뭐 마지막 라운드가 레스터 원정이긴 합니다만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고, 중요한 건 여러분, 허더스필드한테 맨유가 비겼습니다. 자, 이거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텐데, 히든풋볼에서 저, 주원이 형, 환희 형 3명이서 내기를 했어요.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원하는 내기는 아니었습니다. 뭐 어쨌든 하게 됐어. 그게 뭐였냐면, 환희 형은 첼시가 6위하게 되면 우리한테 갑각류, 킹크랩을 사야 돼. 저는 아스날이 6위를 하게 되면 둘한테 킹크랩을 사야 되고요. 주원이 형은 맨유가 6위를 하게 되면 킹크랩을 사야 됩니다. 자, 지금 맨유 오늘 경기 비기면서 마지막 라운드 한 경기만 남겨놓고 승점 그럼 66점이죠? 네. 그림 보이시나요, 되게? 물론 아스날이 오늘 브라이튼이랑 조금 있으면 경기를 합니다만, 제가 뭐 맨유 경기를 다 보진 못했고 옆에서 이렇게 슬쩍슬쩍 봤어요. 봤는데, 자, 맨유. 네. 제가 요즘에 K리그2 현장 중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달수님이랑도 가고, 그 다음에 주원이 형이랑도 가고, 서정 기자님이랑도 갔고, 이번에 김민구 해설위원이랑도 갔고, 다 갔습니다. 자, 맨유 K리그2로 한번 와라. 와서 광주랑 부산이랑 한번 붙어보자. 구덕 와서 노보턴이 한번 막아보고, 요즘에 이동준 잘하거든요. 그 다음에 광주 제가 봤을 때 여름선에서 다 정리됩니다. 지금 맨유가 까다가나 좀 할만한 팀이 안산, 장혁진이랑 빈치친코, 그 정도 한번 붙어야 되는데, 맨유 진짜 축구 개 못하네요. 펠리페가 그냥 작살내지. 네. 이정협에서 그냥 끝납니다. 오늘 5골 넣었어. 2경기에서 9골이야. 네. 맨유 이렇게 축구해가지고는 K리그2에서도 안 된다. 네. 그리고 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옆에 보이시죠? 이거 킹크랩 추맨 띵띵띵, 킹크랩 띵띵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